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패턴. 이게 거가모아우상이죠. 급등 종목 조정 중 5일선 아래 캔들 우상향 매매. 전제가 있습니다. 급등 종목이 앞에 붙었네요. 자, 급등 종목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하죠. 그죠? 근데 왜 급등 종목이란 단서가 붙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 급등 종목이라는 얘기는 돈이 크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돈이 들어오면 주가는 오릅니까 빠집니까? 돈이 들어오면, 자, 돈은 곧 뭡니까? 돈은 곧 거래량입니다. 자, 돈은 거래량으로 나타나요. 차트에서는. 그쵸? 자, 돈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대가 나오게 돼 있죠. 그죠? 슈팅이 나오고 상승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돈이 들어왔고, 자,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조정이래요. 돈이 들어왔으면 무조건 막 날아가나요? 3연상 4연상 하는 경우도 있지만 1년에 몇 종목 없죠. 3연상 4연상 하는 종목들은. 그건 로또고. 자, 기본적으로 뭐 상한가 30-40% 정도 상승을 하면 이제 하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락을 하게 돼 있죠. 조정이 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조정 중에 5일선 아래 캔들 우상향 매매. 자, 조정이 오면 5일선이 어느 겁니까? 이거 분홍색 선이에요. 5일선이 오늘 중요하니까 5일선을 좀 크게 해보죠. 5일선을. 자, 5일선을 좀 진하게 볼드로 했습니다. 자, 5일선 아래 들어간 날이 언제입니까? 요 날이네요. 요 날. 5일선 아래로 빠졌죠. 근데 5일선 아래에서 우상향을 한대요. 우상향. 요 날이네요. 사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음봉은 몸통 캔들 아래가 종가예요. 종가. 근데 이날은 1%라도 올랐어요. 그죠? 우상향을 시작했다는 얘기네요. 우상향 할 때 매수를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올산의 캔들 우상향 매매입니다. 부재 거감오화 우상 기법. 거감은 줄임말이죠. 거래량 감소란 얘기예요. 우상, 오하, 5일선 아래란 뜻이고요. 우상은 우상향 한다. 자, 전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급등 종목 조정 후 캔들 우상향 바뀌면 된다. 캔들의 하락이 멈추고 이 길은 그 다음날이란 얘기죠. 이 길의 전날의 음봉 몸통보다 올라간 양봉이 나와주면 된다. 자, 이 길의 전날 음봉의 몸통보다 올라갔죠. 그죠? 이렇게. 사실 이게 완벽하게 올라간 거지만 종가보다 올라간 날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제 거래량이 많이 실린 장대봉이 있어야 한다. 역대급 거래량일수록 좋다. 자, 역대급 거래량의 중요성은 이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초역대급일수록 좋은 거죠. 그만큼 거래량은 돈이라 그랬죠.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전 매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자전 거래 위아래 롤링을 통해서 기존의 물량들을 싹쓸이 해가는 거죠. 전제 조정시 거래량이 없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상승으로 봤었죠. 여기까지는. 요 추세 라인은 상승이에요. 거래량이 터진 부분은 여기네요. 그죠? 여기가 거래량이 터졌고 시세 분출. 그럼 조정은 언제부터입니까? 자, 이날부터 조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쵸? 근데 조정 시에 거래량이 없네요. 이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떤 종목을 보면 이렇게 롤링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 그죠? 자,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터지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구분법이 있긴 합니다. 자,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부터 조정인데, 조정 라인에 거래량이 없네요. 이해되십니까? 시세 분출 다음에 조정할 때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주포가 숨죽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털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매집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뭐 이 종목을 맞춰온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종목 걸린 종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정이 끝날수록 캔들 몸통의 길이가 얇아진다. 단봉이나 도지로 바뀐다. 자, 한번 볼까요? 조정이 끝날수록 얘는 몸통 길이가 길죠. 여기도 기네요. 얘도 좀 길죠. 근데 조정이 끝나가니까 몸통이 좀 짧아져요. 단봉. 그죠? 이해되십니까? 단봉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슈팅이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저점 대비 한 20% 정도. 그죠? 여기 조정시 평균 대비 한 15% 정도 슈팅이 나온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래량 초고감이 나타날수록 좋다. 그런 모습이 있나 볼까요? 거래량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여기 있네요. 여기 거래량 정말 얇죠. 거래량 초고감. 그죠? 그러니까 이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는 전날 대비 15,000%가 터졌어요. 15,000%. 어마어마하네요. 자, 1427만 주가 터졌는데 거래량 제일 적을 때 볼까요? 40만 주. 30분의 1로 줄은 거죠. 그죠? 30분의 1로 거래량이 줄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선을 확인하고 반등을 확실히 하면 그때 매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종가 매수 그래서 중요하다. 3시 이후 매수하면 떨어지더라도 떨어질 물리적 시간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가 매수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종가 베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 종목을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샀어요. 그죠? 샀습니다. 자, 일봉만 보고 샀어요. 일봉만 보고 샀는데 뭐 이날 샀어요. 이렇게. 그죠? 올라갈 것 같다. 뭐 오르네. 그런데 보통 종가에는 그죠? 그 전날 물량이나 당일 뭐 미수 물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가가 최고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종가가 최저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종가에, 그러니까 3시 이후에 사라는 얘기예요. 3시 이후에 나눠서. 그죠? 3시 이후에. 그쵸? 3시 이후에 사면 떨어져 봤자 뭐예요? 그죠? 뭐 0. 몇 프로, 1%. 그죠? 이해되십니까? 3시 이후에 사면 비교적 안전하다. 그 얘기예요. 그죠? 장중 뭐 아침에 사거나 장중 슈팅에 사는 것보다 3시 이후에 사면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도 적기 때문입니다. 큰 돈이 들어온 이후 고점에서 주포가 물량을 다 처리했다면 쭉 장대 음봉으로 빠져야 한다. 하지만 하락을 어느 순간 멈추면서 거래량도 줄어들고 다시 우상향을 시작합니다. 우상향. 네, 오타네요. 우상향을 시작한다. 다시 한번 상승하겠다. 주포가 아직 물량을 다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거감 우하선 기법. 자, 여기는 예시를 볼까요? 자, 첫 번째 장대봉 이유. 첫 번째 장대봉 이유가 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그동안 상승했던 폭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상승했던 폭이 높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근에 많이 상승했으면 상승했을수록 뭐가 큽니까? 이격도가 큽니다. 이격도. 자, 이격도는 뭡니까? 자, 이격도는 이제 중심선으로 봅시다. 21선. 이게 중심선이니까. 자, 이격도가 높죠. 자, 얘는 이격도가 낮습니다. 비교적 사두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조금 높아졌죠. 그죠? 한 15%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중심선 대비. 이격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격을 맞추러 이평선을 수렴하러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주가의 특성상. 자, 그럼 얘는 어때요? 중심선이랑 그죠? 한 60% 정도 중심선이랑 멀어져 있어요. 가격 대비. 1700원이니까 60% 정도, 50% 정도 상승한 겁니다. 50% 정도. 그죠? 자, 이격이 벌어지면 이격을 맞추러 주가는 내려오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장대봉 이후가 가장 두 번째, 세 번째보다 확률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일차의 거래량 줄이면서 조정 시에 거래량이 적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2일차 여기 보이십니까? 2일차. 자, 제 마우스가 안 보이죠? 휴캠스 2020년 8월 한번 봅시다. 자, 즉 장대봉을 첫날로 지정을 합니다. 이게 첫날이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2일차 보시면 얘가 2일차죠. 2일차 장대봉 거래량보다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한 50% 정도 줄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게 좀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빵빵 터트리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 비교적 안전한 걸 찾자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주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관점들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포입니다. 자, 여기 올리는데 돈을 많이 썼겠죠. 자, 여기 올리는데 500억을 썼어요. 500억. 이해되십니까? 500억을 썼어요. 그러면 이날 이렇게 뛰어서 거래량이 1000억이 터져야겠죠. 첫날보다 더 터져야죠. 그래야지 팔죠. 이해되십니까? 이날보다 거래량이 더 터져야지 자기 물량을 던져주고 개미들한테 던져주고 나오죠. 근데 거래량을 잠궜습니다. 즉 이때 올린 걸 못 팔았어요. 이해되십니까? 못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자, 조정이 굉장히 얇습니다. 조정이 얇아요. 벌써 며칠차, 4일차에 도지가 나와버렸죠. 벌써 단봉들이 출현합니다. 거래량 급감. 이렇게 조정이 얇은 거는 한 번 더 가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 번 더 가겠다. 이때 물량을 못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5일선 아래 들어가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죠. 사실 이날 거가 뭐 끼가 나왔죠. 그죠? 여기에 조금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이틀에 걸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날 올랐어. 이날 팔아도 되죠, 당연히. 그죠? 15% 올랐으니까. 하지만 거래량이 아직 덜 터졌어. 얘네가 물량을 처리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만큼 터지면 나오면 되는 거죠. 요만큼 터지면. 근데 요날 이 두 날을 통해서 얘네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거래량 저고가이 보인다. 11선 반등 도지가 보인다. 자, 11선 반등. 요것도 패턴이 있으니까 요거는 그때 나오면 하겠습니다. 딴전이 어서 오십시오. 이후 거래량을 살짝 늘리면서 장대봉 고점 부근을 돌파한다. 자, 거래량이 막 줄었잖아요. 그죠? 잠그다가 거래량이 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솔미도레, 그죠? 제 매매, 자, 패턴 이름은 없지만 제가 차트 설명할 때 자주 드린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요. 솔미도레, 거래량 솔미도에 주목하십시오. 거래량 솔미도레. 솔미도레. 이 레는 뭡니까? 솔미도는 솔, 그죠? 미도.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솔미도.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조정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거래량은 바닥을 기고 갑자기 레가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레가 나옵니다. 이거는 주식을 다시 상승시키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솔미도레.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솔미도레, 그죠? 솔미도레. 뭐 아무 종목이나 볼까요? 아무 종목이나. 솔미도레, 그죠? 레 나오잖아요. 솔미도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죠. 자, 이후 두 번째 상승에서는 고점에서 윗꼬리 롤링. 여기 롤링이 있었네요. 롤링. 자, 롤링. 19년 8월, 2020년 8월. 자, 이거 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자, 윗꼬리 롤링, 그죠? 여기에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면서 이제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HSD 엔진이라는 종목을 볼까요? 한 번의 급등 이후 5일선 아래로 조정이 나오고 종가상 양봉이 나오면서 하락을 브레이크하면서 조정이 끝났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더 큰 거래량 급등 이후에 고가에서 가격대를 유지하며 5일선 아래 한번 빠졌다가 거감어상이 두 번이나 나왔네요. HSD 엔진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제가 종목들 좀 찾다가, 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난번 강의와는 다르게, 자, 오늘은 즉석에서 차트들을 찾으면서 보여드리려고, 자,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일단 HSD 엔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사실 여기는 역대급 거래량이 아니었어요. 이건 누르는 매집의 형태인데요. 근데 일단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면, 자, 어쨌거나 뒤에 상승을 생각하지 않으면 꽤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죠? 꽤 많은 거래량. 그러니까 평소 거래량 대비 10배가 터진 거예요. 요날 1000%가 터진 거예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이건 누르는 매집인데요. 거래량은 터진데 주가는 상승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매집을 하는 형태예요. 자, 어쨌건 상승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5일선 아래로 빠졌습니다. 이날 빠졌고. 근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갑자기 우상향을 시작했습니다. 5일선 아래 우상향. 이때 매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갭을 띄우고 올라왔네요. 자, 근데
이 종목 우리가 모르면 못 잡았겠죠. 그럼 우리가 주목하면 이런 대량 거래 터졌을 때 4,000% 평소 거래량 대비 10,000%네요. 평소 거래량 대비 10,000%가 터졌을 때 이때 추적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때 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빠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때 사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5일선 아래 내려올 때까지. 그죠? 5일선 아래 내려올 때까지. 일단 이날 내려왔어요. 5일선 아래. 그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상승이 시작되겠습니다. 매수를 해보겠죠? 그리고 주가는 바로 올라가네요. 여기 거래량 급감을 한 번 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막 고점 돌파하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상승이죠. 첫 번째 타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점은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자, 두 번째 타점. 그런데 얘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갈 수도 있겠지만 왜요? 올라가더라도 매수하기는 좀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전제가 있었죠? 조정시 거래량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상승에서는 좀 잘렸네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상승에는 첫 번째 날 아까 얘기했죠. 돈 들어왔어요. 두 번째 날 안 털었죠. 주포가 안 털었어요. 조정 시에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래량이 없죠. 그죠? 없어요. 얘도 중대봉 세워졌어요. 조정 시 얘는 약조정이죠. 위로 가는 조정. 거래량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조정 시에 거래량이 빵 터졌네. 그죠? 그러니까 좀 다른 것보다 주의하거나 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러고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다. 물론 올라갈 수는 있지만 주포가 털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언제보다 그 앞에보다 이해되십니까? 약간의 반등은 나왔지만 주가는 우하향을 합니다. 오랫동안 횡보를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장대음봉이 던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탈면서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조정시 거래량 없어야 된다. 이해되셨다. 1번. 제가 종목도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수산중공업 작년에 핫했죠. 굉장히 핫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신청 파일을 작년 11월 12월에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최근 예시로 바꾸면서 하루 5시간씩 2주 동안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 예시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왜 올랐습니까? 그래서 백신주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린뉴딜이랑 엮였죠. 그린뉴딜이랑 엮이다가 나중에는 백신주로 엮이면서 냉동보관 주로 엮였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크게 상승을 했었네요. 2배 정도 상승. 이때만큼 거래량이 터졌어요. 역대급 거래량이 한번 터졌습니다.
네, 한번 터졌어요. 있으십니까? 어마어마한 거래량 3000%, 평상시 대비는 한 5000% 이상 터진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 급감이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 급감이 나오는 경우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줄 수가 없거든요. 자, 한 번 더 나왔죠. 봅시다. 10%가 빠졌어요. 장대 음봉이죠. 장대 음봉인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자, 처음 대량 매집을 할 때 이렇게 주가가 크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대량 거래를 할 때. 아주 크게 상승할 종목들은 처음 대량 거래가 터질 때 장대 음봉 밑으로까지 빼기도 합니다. 우리가 변태 같은 주포라고 그런 표현 많이 쓰죠. 그런 주포들은 대량 거래 매집을 하고 장대 양봉 저점이나 밑으로까지 빼기도 해요. 예전에 예시를 많이 드렸는데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자, 작년에 많이 갔던 종목 하나만 훑어보고 갈까요? 작년에 YBM넷, 코로나 관련주로 학교 애들 안 가면서 많이 올랐었던 온라인 교육주입니다. 자, 처음에 3월 상승 시작할 때, 자, 주가가 밑으로 많이 빠지죠. 고점 대비. 자, 이렇게 많이 빼기도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얼마까지 뺐어요? 처음 장대봉 저점까지 뺐어요. 어디에서? 7,480원에서. 와,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개미가? 3,300원까지 뺐어요. 3일 동안 마이너스 20%씩 뺐습니다. 전 이날 샀어요, 이날. 신짜방 본방에서 제가 인증해드린 적 있어요. 40% 먹었었는데. 볼벤 하단 양봉으로 샀었어요. 자, 어쨌거나 여기까지 미친 주포들이 빼버렸습니다. 빼버렸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주가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합니다. 그죠? 3,000원에서 이게 14,000원까지 갔었나요? 12,000원까지. 네, 12,000원까지 4배를 갔었는데 4배.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네, 콜드체인 시젠 작년에 어마어마한 20배 상승했었나요? 그 종목 한번 볼까요? 시젠은 우리가 3월부터 보는 게 맞죠? 네. 3월부터 2월. 네. 2월달 코로나 터졌을 때 시젠도 보시면, 자, 여기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보십시오.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봉 저점까지 뺐습니다. 첫 상승에. 그죠? 자, 첫 상승에 거가모아 요런 때 샀으면 물론 다 못 먹었겠지만, 그죠? 점이에요, 점.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이렇게 큰 상승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상승이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상승, 첫 역대급 거래량. 저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산중공업으로 돌아가 보면, 비가 오네요. 비 떨어지는 소리 들리시나요? 창문을 열어놓고 있어서 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산중공업은, 자, 이게 사실 두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거래량의 비밀을 아시면
거래량의 비밀을 아신다면 얘는 거래량 없이 떨어진 장대 음봉입니다. 페이크란 얘기죠. 페이크. 이해되십니까? 페이크.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오탄봉 아니 네, 거감호상 한번 나왔고요. 살짝 빼다가 자, 두려워할 자리가 아닙니다. 거래량 급감. 썰미도. 자, 이렇게 썰미도 레가 나와주죠. 레. 썰미도 레가 나와줬습니다. 뭐 짧게는 여기 먹고 털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모아가도 되는 거죠. 여기도 썰미도 레 그죠. 이렇게 첫 번째 상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승. 두 번째 파동이 나오고 또 나왔네요. 두 번째 파동 이후 거감호상이 또 나와줬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 또 나오고 거감호상 한 번 더 나왔죠? 그죠? 한 번 더 나와주고 한 번 더 나와주고 여기서는 컷을 했어야겠네요. 자, 요런 겁니다. 근데 상승 파동이 이어질수록 확률은 떨어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잡으라는 얘기 무조건. 그죠? 첫 번째는 1파, 2파, 3파까지 딱 나오고 끝났네요. 1파, 2파, 3파. 그죠? 뭐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동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종목을 하기 전에 제가 그 매매 매뉴얼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매 매뉴얼 요겁니다. 자, 제가 방에다 올려 드릴 거예요. 따로 방에다 올려 드릴 겁니다. 방에다 올려 드릴 텐데 일단 한번 보시죠. 소리가 타타타타 소리가 너무 크네요. 제가 드럼을 치고 있던 게 아닙니다. 네. 빗물이 떨어지던 소리였습니다. 자, 거감호상 매매 매뉴얼. 자, 513 기준을 빠져서 다시 복구할 때 뭐 언제 어떻게 사야 되냐? 첫 저점에서 우상향할 때 매수를 한다. 단봉 옆으로 붙여 매수 시작하거나 매수 대기. 이해되십니까?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조정이 나오다가 단봉이 어디부터 시작하면 단봉 도치가 나왔죠? 좀 크게 해볼까요? 조정이 나오다가 이날 단봉이 처음 나옵니다. 도치가 나왔네요. 그죠? 단봉을 옆으로 붙였죠? 그 매수를 시작하거나 매수 대기를 한다. 주의, 5일선 아래 최저점 훼손 시 컷 혹은 5일선 이탈 시 매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100%는 없어요. 100%는 없습니다. 이따 찾아볼 건데 종목 다 찾아볼게요. 자, 5일선 최저점. 근데 만약에 이날 돌린다고 생각하고 샀으면 얘가 최저점이 돼요. 이날 컷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종가상 훼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죠? 즉 종가상 이날 최저점이 1880원이에요. 1880원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1880원. 이날
이날은 1870원까지 나왔네요. 그러면 자, 종가상 1870원을 왜 이렇게 안 그러지? 1870원을 훼손하지 않으면 들고 간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100%는 없어요. 제가 매뉴얼을 드릴 텐데. 그런데 살짝 깨져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왜요? 이미 조정을 다 받았거든. 믿으십니까? 이미 조정을 다 받았어. 그리고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없어. 이미 빠져봐야 몇 프로 안 돼요. 여기서 잡았어봐요. 여기서 견딜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20% 30% 못 견디죠. 근데 여기서는 거래량이 줄일 때, 그죠? 거래량이 적을 때 사야 되는 이유입니다. 거래량이 적을 때 사야 되는 이유. 거래량 적을 때 사야 되는 이유. 왜? 빠져도 얼마 안 빠집니다. 자, 단봉 옆으로 붙였습니다. 매수 시작하거나 매수 대기. 주의 5일선 아래 최저점 훼손 시 컷 혹은 이탈 시 매도. 자, 5일선 이탈 시 매도는 뭐냐면요. 아직 5일선 안 탔잖아요. 그죠? 5일선을 탔다가 종가상 이탈하면 매도. 근데 종가상 이탈이 없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1차 매수 적게. 저점 크게 해서 안 하면 기다렸다 방향 돌릴 때 2차 매수. 요 얘기가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제가 이때 1차 매수를 했어요. 근데 살짝 더 빠졌죠. 근데 여기서 완전히 돌렸죠. 이때 더 한다는 얘기예요. 2차 매수를 더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때 1차 매수를 올인을 했어. 근데 이렇게 빠지면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1차 매수 적게, 2차 매수 완전히 돌리는 거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돌릴 때 다시 빠지면 두 번째 돌릴 때 잡는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이날 샀어요. 이날 샀는데 전 여기서 돌릴 거라고 생각하고 샀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질 때가 있죠. 그럼 컷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과감하게 컷을 해주고 좀 더 내려서 한 칸 더 내려와서 한 단계 더 내려와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사면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이때 짧게 컷을 하고 두 번째 돌릴 때 살 건지 아니면 1차를 하고 2차를 매수할 건지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아주 강한 종목 5일선 살짝 이탈 나왔다가 올라탈 때 매수. 아주 강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초급등주들. 5일선을 터치 안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5일선 아래 살짝 내려오기도 하죠. 예를 들면 웅진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5일선 아래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바로 올라탑니다. 그죠? 내지는 장중에 살짝 내려왔다 올라타기도. 요즘 최근에 많이 오른 거 뭐 있죠? 최근에 많이 오른 거 ECS, KCP들 다 5일선 아래 조정을 줬네요. 자, 얘도 5일선을 주긴 했네요. 자,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5일선 조정을 안 주고 가끔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살짝 이날이라고 봅시다. 이날 살짝 빠졌다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살짝 장중에 빠졌다가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초급등주들. 자, 그런 종목들도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1번 매뉴얼이에요. 1번 매뉴얼. 두 번째 매뉴얼. 5일선 올라탈 때 매수를 합니다. 5일선 첫봉 저점이나 5일선 이탈 시 매도.
자, 무슨 얘기입니까? 5일선 아래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리는 날은 요 날이죠. 요 날 하는 게 아니고 5일선 타는 날 매수를 한다는 얘기죠. 자, 5일선 타는 날 이날 매수했어요. 1일차 매수를 했습니다. 요 날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5일선 빠질 때까지. 아직 안 빠졌죠? 자, 운영 방법 최종 고점은 전날 캔들 몸통 훼손시. 전날 캔들 몸통 훼손시.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급등했던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전날 캔들 몸통 훼손시. 자, 뭐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흥구석유. 자,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있어요. 흥구석유가 자, 이날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네요.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썰미도래 거가모어 우상이죠. 이날 타점이 나왔습니다. 거가모어 우상 타점이 나오고 자, 이날은 21%면 팔아야죠. 네, 여기는 팔았어야 되네요. 목표가 15% 슈팅 시 매도 10% 수익 보존 컷. 그 다음에 정고점 근처 저항대 매도. 여기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샀어요. 그러면 15% 이상 슈팅이 나왔으니까 팔고. 자, 정고점 저항대 매도는 뭐냐면 여기 저항대잖아요. 그죠? 여기 저항대 판다는 얘기입니다. 저항대 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전날 캔들 몸통 훼손 시는 이 종목에 해당이 안 돼서 전날 캔들 몸통 시 훼손 시 오케이. 자, 예를 들면 이런 종목이 있어요. 토박스 코리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거가모상을 샀어요. 이 종목 5일선 아래 살짝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그죠? 어쨌든 거가모상이 되겠죠. 얘도 슈팅 때 매도를 했겠다. 매도를 했겠는데 예를 들면 요 날 보시면 더 갈 것 같아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음봉은 전날 캔들 몸통을 훼손했죠. 자, 몸통이 굉장히 얇네요.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요 캔들 몸통을 훼손했습니다. 이 종가보다 빠져서 끝났잖아요. 그죠? 이렇게 훼손했으면 판단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십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잡았어요. 두 번째 잡았는데 쭉쭉쭉 더 올라갈 것 같아 했어요. 했는데 얘는 전날 캔들 몸통을 훼손했죠. 그죠? 훼손했으니까 판단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기본적으로 여기 거가모상이 나왔는데요. 여기 저항대니까 팔았어야겠죠. 이해되시죠? 이미 15% 수익이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는 15% 수익이 나온 상태고 저항대에서 매도를 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론, 큰돈 들어온 이후에 5일선 아래에서 우상향 혹은 5일선 탈 때 매수, 5일선 아래 최저점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서 수익 낸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책에 있는 거 말고 새로운 종목들 해보겠습니다. 자, 검색식인데요. 네, 거래량 3000% 이상 터진 종목들 한번 볼게요. 3000% 이상 터진 종목들 50봉 이내. 자, 50봉 이내에서 거래량 3000% 이상 터진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실제로 어떻게 종목 찾고 매매하는지 알려드린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랜덤으로. EID라는 종목이 있네요. EID라는 종목이 있으면, 자, 이날 양봉이지만 이거, 그죠? 거감우상이 아니죠. 거감우상이 아닙니다. 자, 요날 거감우상이 나왔죠. 예를 들면, 거감우상 나왔으면, 자, 요거를 깨지 않으면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15% 수익이 나면 300원에서 550원, 40원, 20% 수익 나왔죠. 20% 아니면 한 15% 되겠네요. 15% 수익. 10% 수익 보존 컷. 죠. 이렇게 시세를 먹는 겁니다. 물론 얘가 이제 재료가 더 있었으면 여기까지도 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 백신주라서 한 방에 끝난 거고. 대창 솔루션 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대창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날 2700%가 터졌어요. 역대급 거래량 터진 거죠. 자, 역대급 거래량 터졌습니다. 중절 나와주고 슈팅 나와주고. 자, 일단 여기 거감우상이 시작되긴 했어요. 거감우상. 이날 만약에 샀어요. 1차 매수를 샀다. 그러면 이날 빠졌으니까 원래는 컷을 해야 되죠. 그렇죠? 컷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방법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돌릴 때 2차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었죠. 컷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2차 매수를 하든지. 자, 여기서 샀습니다. 2차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한 420원, 30원에 샀겠죠? 17%. 한 20% 이상 상승했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거래량 터졌으니까 이제 끝난 거겠죠? 자, 이렇게 응용을 하는 겁니다. 일단 디딤이라는 종목이 있네. 디딤. 자, 여기 매집을 했죠. 이때 사는 게 아닙니다. 중절 때 먹고 나오고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5일선 아래 빠질 때까지. 빠지기 시작했네. 근데 이날 우상향 하지 않았어요. 시초 개파락해서 양봉이 나왔을 뿐이지. 이날 우상향을 했네요. 요날 우상향 한 거요. 종가쯤에 샀겠죠. 상한가를 찍었네요. 상한가를 찍었는데 장대 터졌으니까 팔아야겠죠. 이해되십니까? 실전 매매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로그 디바라는 종목이 있네요. 바이로그 디바. 이날 역대급 거래량 들어왔어요. 자, 이런 주포들이 있다 그랬죠. 어떤 주포들? 네, 변태 같은 주포들. 자, 이렇게 음봉 매집하고 장대 아래까지 뺀다는 얘기. 밑으로까지 빼. 이해되십니까? 자, 이날 캔들이 위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좀 위험한 상황이었고, 뭐 일단 이날 1차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5일선을 탔으니까 우상향이에요. 요날이나 요날 사갔겠죠. 그러면 17%, 10%, 30% 수익이 났네요. 30% 가까이. 그죠? 이렇게. 두 번째, 한 번 더 줬죠. 거감우상, 요날 종가 매수했겠죠? 그래서 요 저점입니다. 방향 돌릴 때 저점. 그 다음에 요날 저점이죠. 요 저점을 깨지 않으면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2주 정도 동안 30% 먹고 30% 또 먹는 거죠. 괜찮습니까? 제가 준비한 차트들이 아니에요. 제가 준비한 차트들이 아니고 실제 차트들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오성첨단 소재라는 종목 볼게요. 자, 좀 초역대급 거래량 터진 때 요때 봐야 되겠네요. 물론 지난 차트라서 눈에 많이 보이긴 하지만 일단 초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재료도 살아있다면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있겠죠. 얘는 그린 뉴딜 탄소 관련주예요. 자, 조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거감어상으로 이때 더 가는 거 아니고 샀을 수도 있겠네요. 요때 샀으면 컷이 나왔겠죠. 왜요? 돌리는 봉 저점 훼손하면 컷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굉장히 자리가 높죠. 그러면 두 번째 돌릴 때 여기는 비교적 안전하죠. 장대봉 저점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 요때 매수를 하겠습니다. 요때 매수를 해요. 그러면 3,000원에서 4,700원, 4,600원, 1,600원 올랐죠? 1,600원 올랐으면 355. 50% 수익이 난 거네요. 50%. 그죠? 355. 50% 났어요.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저항대, 저항대. 매물 저항대니까 팔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나왔네요. 두 번째니까 확률은 떨어지죠. 일단 매수를 했다 칩시다. 이날 매수를 해볼게요. 자, 저점을 안 깨면 들고 가는 거예요. 저점을 안 깨면 들고 가는 겁니다. 얘도 수익을 줬네요. 4,000원에서 5,670원까지 1,600원 4416 40% 수익. 물론 여기 5일선 살짝 깨졌는데 이때 정리를 했어도 됩니다. 정리를 하고 다시 샀어도 됐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가장 확률이 크고, 그죠? 그 다음에 재료가 살아있다면 두 번째도 수익을 준다. 대성창투 역대 거래량 들어왔죠. 역대 거래량 들어왔고 5일선 아래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일단 5번 패턴 도전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 못 올라갔으니까 컷하고. 자, 여기 살짝 나왔습니다. 살짝 단봉 옆으로 붙었죠. 이때 1차 매수를 했다면 컷을 했겠네요. 이날 컷을 했고, 아니면 요때 자, 최저점이 나왔습니다. 요날 매수를 했어요. 최저점 안 깼으니까 들고 가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최저점 안 깼으니까 들고 가보는 거예요. 한 60% 수익이 났겠네요. 여기까지도 10%가 있으니까 한 5%, 60% 정도 수익. 이게 첫 번째죠.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두 번째도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썰미도, 그죠? 썰미도, 요렇게. 괜찮습니까?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그죠?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거래량 많이 상승했던 종목을 예를 드는 겁니다. 얘는 너무 고점이라서 부담이 됐겠지만 일단 15% 20% 수익이 나긴 했어요. 826 9,800원 20% 수익이 나긴 했고, 너무 고점 종목은 부담스러움 안 하셔도 돼요. 자, CKH. 물론 재료도 보시고, 그죠? 다른 보는 눈이 있으면 더 좋겠죠. 이해되십니까? 17%. 네, 다른 패턴이랑 다른 감각이랑 매매 경험이나 이런 게 합쳐지면 더 좋긴 할 겁니다. 골든 센츄리. 자, 골든 센츄리. 얘는 중절이네요. 중절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죠? 자, 5일선 아래 우상향. 아까 얘기했던 거. 그죠? 급등주는 살짝 5일선 아래 장중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 때 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위험해 보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얘는 누른 매집이에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거래량 막 역대급으로 터지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고 이렇게 누르는 거.
자, 그러면 타점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죠? 여기서 한번 나왔고, 장중에 잡기가 힘들었겠죠. 24%까지 갔었네요. 이렇게 너무 올라가면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얘는 네, 조심했어야 되는 종목이고, 펜스타이너 엔터프라이즈. 자, 중절 상승 역대급 거래량 5일선 아래 기다렸다가 우상향. 이때 첫 매수 최저점 안 깼네요. 최저점 안 깼어요. 최저점 안 깨고 얘는 한 달을 기다렸어야 되는군요. 한 달 기다렸어야 됐고 13%. 근데 15%가 이미 나왔네요. 여기 15% 한번 먹었을 거예요. 한 번 더 나왔고 저점 안 깨니까 가지고 있었으면 네, 가지고 있어서 60% 780원 1200 한, 네, 70% 수익이 났네요. 70% 수익 이해되십니까? 신풍제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첫 역대급 거래량 들어가 봅시다. 신풍제지. 자,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갔어요. 코로나 때 물류 배송주 첫 역대급 거래량 들어오고 여기 초급 등주 5일선 살짝 장중에 찍었다 올라가는 거 이때 한번 상승이 나왔고, 자 여기 거감원상 나왔죠. 장중 14% 슈팅. 자 여기 나와주죠. 여긴 좀 더 안전한 자리겠죠. 그래서 2200원 저점 안 끼고 네, 15% 나왔을 것 같은데 이미. 자 일단 저점 안 깼습니다. 한 달 기다리면 와 얘도 70% 얘도 7, 80% 수익이 났습니다. 요렇게 그죠? 한 번 더 나왔어요. 거감어상 요런 겁니다. 네, 그 후로도 더 갔죠? 한 번 더 나오고 3번 그죠? 3번. 여기서 살 수도 있겠지만 저 이미 3번의 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위험한 자리였고, 자 여기 역대급 매집이 한 번 또 나왔어요. 1월에 이건 쿠팡 때문에 그죠? 여기서 샀으면 수익이 또 나왔겠네요. 제주반도체 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제주반도체. 자 여기 처음 거래량 들어왔습니다. 썰미도 조정 나왔고 이건 누르는 매집이에요. 누르는 매집. 자 여기에서 처음 타점이 나왔습니다. 4180원 최저점 잡고 자 오 60% 수익. 한 번 더 나왔네요. 한 번 더 나왔어요. 한 번 더 나와주고 얘는 15% 나왔을까요? 저점 안 깨져서 홀딩 해주고 여기도 꽤 나왔네요. 5100원에서 7500원 오 25 50% 수익 한 번 더 나와주고 여기 한번 나왔는데 약하고 자 네, 유방에서는 먹었죠? 네, 요날 사서 요날 먹고 나온 종목입니다. 네, 그저께 네. 예를 들면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자, 등락폭 설정하시면요. 네, 나중에 네, 강의 끝나고 네, 채팅방에서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A프로젠 KIC 이 종목은 좀 안 좋은 종목이니까 그래도 역대급 거래량 네, 한번 슈팅 나왔네요. 네, 근데 얘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시세 잘 안 줘요. 그죠? 돈 들어오고 계속 빠져요.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빠진 종목은
상패 종목 형태예요. 상패 종목 형태. 상패 종목 형태. 왜냐하면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올라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얘는 돈이 들어오고 계속 빠져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돈이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면 빠집니다. 그러니까 상패 종목 차트들이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신라젠 뭐 그죠? 이렇게 크게 빠지고 돈 들어오고 빠져. 이런 종목들. 위험해. 헬릭 스미스 뭐 이게 꼭 상패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큰 폭포수 다음에 돈 막 들어오는데 주가는 빠지는 것들, 그죠? 이런 거는 상패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차트예요. 자, 상패를 당해봐가지고 조심하셔야 되는 차트입니다. 자, 그 다음 원익큐브 처음 돈 들어왔을 때 볼까요? 1월 말에 크게 들어왔네요. 와, 상태봉 저점까지 뺐네요. 그러면 크게 갈 수도 있겠구나, 그죠? 거래량 썰미도래. 자, 요 저점 이해되셨죠? 이제 5일선 아래에서 돌리는 반등을 해주는 저점, 최저점을 안 깨면 들고 가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한 20% 수익이 나왔고, 요거는 잡기 힘들었겠다. 그죠? 흐르고 있으니까 잡기는 힘들었겠네요. 자, 요런 겁니다. 요런 거. 한 번 더 나왔죠? 거가마우상. 썰미도래. 한 번 더 나와준 형태. 요즘 가장 핫하죠? 윤석열주로 엮이면서. 자, 그 다음에 KTH라는 종목 볼까요? KTH. 네, 이번만 오른 게 아니고, 네, 쿠팡 관련주로, 네, 이것도 유방에서 매매를 했었던 종목인데,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거가모상이 나왔습니다. 거가모상 나와줬고, 일단 최저점을 안 깨면 들고 가본다. 한 번 더 깼죠. 근데 컷을 하거나 2차 매수를 했을 수 있겠어요. 살짝 깼어요. 그 다음에 네, 7,000원, 19,000원, 130%. 자, 여기도 단봉들 옆으로 붙입니다. 매수할 준비를 하고 5일선 탈 때 매수하거나 여기 최저점 기준으로 갖고 계셔 봅니다. 근데 5일선 이탈할 때 컷을 하거나 아니면 최저점을 훼손할 때 컷을 했겠죠. 이때 컷을 했습니다. 컷을 하고 얘는 컷이 나왔겠네요. 그죠? 잡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어때 보입니까? 이거는 종가 베팅 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조정시 거래량 있으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는 조정시가 아니에요. 요거는 거래량을 터지면서 상승시키는 형태입니다. 거래량을 터지면서. 이해되십니까? 얘가 조정이죠. 조정시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중절입니다. 얘는 잘만 하면 이제 전고점까지 여기가 저항대죠.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형태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조동화원. 자, 사조동화원은 네, 코로나 때문에 작년 8월에도 9월에도 살짝 움직였어요. 이때는 사조 씨푸드가 더 갔죠. 네, 사조 씨푸드 사조 오양이 더 많이 갔긴 했습니다. 네, 9월부터 한번 상승이 있었고요. 이번에 사조 동화원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르는 매집 형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네요. 역대급 거래량.
자,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고 5일선 아래 우상향. 요 날 매수를 한번 해보면 살짝 컷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나와줬으니까 매수. 그죠? 뭐 1% 정도 컷하고 다시 매수를 했겠네요. 아니면 수익이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15% 정도 되니까 일단 10% 정도의 수익 보존 컷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때 한 번 더 잡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뭐 종가쯤에 매수를 했다. 저점 안 깨면 들고 가보면 300원 올랐으니까 한 22% 정도 상승, 22% 상승. 쇼박스 지금 역대급 거래량 들어올 때를 보시면 돼요. 일단 요때 보면 역대급 거래량이에요. 1200%. 그죠? 그 전에 없던 거래량. 자, 거감호상 나와줬습니다. 최저점 3200원 잡고 오 바로 나오죠. 누르는 매집이었어요. 35% 수익이 나왔고 두 번째 여기 나왔고 얘도 단봉 같아 보이는데 15%예요. 한 17%. 여기 세 번째 거감호상 나와줬고 와 5일선 안 깨면 들고 가면 90% 수익이네. 90% 수익. 자, 세 번 수익 났으니까, 그죠? 그 다음부터 조심해 하셔야겠죠. 여기 한 번 더 나와줬습니다. 거감호상. 그럼 여기 4,200원, 6,000원, 4,300원. 여기도 25% 수익. 자, 여기 샀으면 아마 컷. 여기 또 사면 10% 정도, 8% 정도 수익권이네요, 아직. 자, 어떠십니까? 좀 가슴이 뛰십니까? 가슴이 뛰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지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올랐었던 종목들이겠죠, 물론. 그죠?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위주로 좀 하는 겁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네. DS 인베스트먼트. 야금님 들고 계시죠? 자, 한번 보시면 초역대급 거래량, 이날 10월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초역대급 거래량 나왔습니다. 이때 17,000%. 와, 17,000%. 자, 크게 상승하려면 저점까지 뺀다 그랬죠. 이날 거감호상 처음 나왔어요. 저점 잡고 와, 이 수익이 한 70%, 80% 나온 것 같아요. 자, 여기 저점 잡고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와, 5일선 안 깨지면 여기 5일선 깨졌잖아요. 그죠? 5일선 안 깨지면 들고 가면 이거 얼마입니까? 얘도 한 80% 수익 나는 것 같은데 90% 가까이 80% 한 번 더 나와주고 여긴 좀 오래 걸렸네요. 네, 여긴 좀 오래 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새로 봐도 되겠죠. 돈 들어오고 거감호상 나왔습니다. 솔미도 레, 그죠? 레. 얘는 10%니까 한 15% 나온 것 같아요. 15% 나와줬고 한 번 더 나와줬고 거감호상 얘도 15% 여기까지 보면 25% 수익 나왔겠네요. 아이고. 자, 그 상태입니다. 돈 들어오고 또 거감호상 수익 나고 또 거감호상
그죠?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굉장히 매력적이죠.